일토항사입니다. 11월 1일 이제 국내 경기 총 5경기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경기 이제 부산 KCC하고 한국가스공사 경기입니다. 일단은 연승을 달리고 있는 양 팀의 맞대결이고, KCC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 자체가 좋다고 보긴 어렵긴 하지만 선수들의 수비의 집중력이 상당히 좋고, 최근 그래도 3점 성공률이 올라가면서 승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 선수들의 개인 기량으로 좀 승리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연승의 근거가 확실한 팀은 오히려 지금 저는 가스공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KCC가 이번 경기 달라지는 점은 허웅이 복귀하는 경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이제 이전과 달리 조금 경기력 향상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가스공사에서 버튼을 막을 자원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KCC 입장에서는 허웅이 복귀를 하고 버튼을 막을 수 없는 매치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득점력이 이전과 달리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가스공사가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차바위가 어쨌든 저는 지금 가스공사에서 버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차바위가 부상으로 지금 빠졌기 때문에 버튼을 막을 완벽한 자원이 없고, 그러면은 과연 버튼을 매치업으로 그나마 막을 수 있는 자원이 신승민, 박지훈, 양재혁 이 3명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승민 같은 경우에는 발이 느리기 때문에 1대1 매치업으로는 당연히 못 막을 것 같고, 박지훈 같은 경우에는 신장이 작기 때문에 버튼이 외곽에서 주저하지 않고 슛을 쏘게 되는 순간 흐름을 타면은 충분히 혼자서 3-40득점씩 가능한 그러한 자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박지훈과의 매치업은 무조건 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남은 자원이 양재혁인데, 양재혁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출전 시간이 굉장히 적은 자원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가스공사가 연승의 흐름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그 선발 로테이션이나 기본적인 선수들의 시간 그거에 대해서 큰 변화를 줄 가능성이 저는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가스공사가 다른 팀들과는 달리 조금 버튼을 막는 게 매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KCC 같은 경우 가스공사를 막기 어렵다는 점, 이 점이 저는 똑같이 문제라고, KCC를 갈 수 없는 유일한 문제점이 똑같이 가스공사를 막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니콜스 같은 경우 그냥 내각에서만 노는 자원이 아니고 내 외곽 플레이를 모두 가져가는 슈터치가 상당히 좋은 용병이고, 그리고 이제 용병 2옵션으로 있는 은도엘 같은 경우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데 달리는 농구까지 가능한 자원으로 KCC가 이 둘을 모두 막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게다가 올 시즌 이제 가스공사가 3점 효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만약에 양팀이 제 생각대로 화력 대결로 간다면은 득점력 싸움으로 가게 된다면은 결국 3점 효율이 높은 팀이 승리 확률이 더 올라가는 게 지금 현대 농구 트렌드이기 때문에 접전 성부를 가져가면서 결국 가스공사가 좀 승리하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저는 승패 같은 경우에는 가스공사 승리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스고페 무, 그리고 이제 언더 오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LG하고 SK 경기입니다. LG는 직전 경기 이제 소노에게 패하면서 3연승에서 이제 연승이 마감이 된 상태이고, 전성현이 이제 팀 훈련에 합류를 하긴 했지만 아직 확실한 복귀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그러면서 이제 두경민하고 전성현이 없이 이번 경기를 저는 치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복귀 소식이 있긴 하지만 확률이 20%도 안 되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둘 다 없다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배팅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SK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3점 성공률이 21.4%로 3점 성공률 이제 최하위를 기록 중이고, 타이트한 수비로 이제 스틸 이후 속공, 이득점이 굉장히 많은 공격 루트인데, 공격하는 과정을 보면은 결국 원희에게 의존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지만 시즌 초 원희의 슛감이 조금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경기력에서의 안정감이 확실히 떨어지는 SK라는 점, 이 점이 저는 좀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라인업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외곽에서의 이제 폭발적인 지원을 해줄 자원이 안영준밖에 없는 SK이기 때문에 결국 SK가 이기기 위한 필승 전략은 실점을 최소화하는 거, 이거밖에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한 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작년에 이제 마레이가 골밑에서 제일 고전한 용병 매치업이 원이었다는 점, 마레이가 이제 골밑에서의 조금 굉장히 이제 야투율이 좀 떨어지고 바로 골밑 밑에서 슈팅을 가져가기보다는 조금 이제 쇼코너 이런 쪽에서 조금 야투율이 조금 떨어지는 지역에서 슈팅을 많이 가져갔던 마레이였기 때문에, 이번 SK가
상대성에서 이제 조금 우위를 점하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충분히 LG를 조금 저득점으로 묶을 수 있지 않을까? 외곽만 터지지 않는다면, LG의 외곽만 터지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저득점으로 묶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득점 양상 속 이번 경기는 SK의 승리를 예상을 하고 있고, 뭐 이번 경기는 SK 승, 그리고 이제 승호패 무, 그리고 이제 언더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경기력만 놓고 보면 이제 LG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SK 승이 막 좋아 보이는 경기는 아니고, 저는 이제 왜 SK 승을 봤냐? 경기력보다는 상대성에 조금 초점을 더 맞춰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최근 경기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LG가 더 좋아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뭐 LG 승 가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경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냥 상대성에 초점을 맞춰서 마레이를 조금 이제 SK가 원희가 조금 제어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득점 양상 속 SK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삼성생명하고 하나원큐 경기입니다. 직전 경기 이제 모두 패배한 양 팀이고,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키아나 스미스가 진짜 최악의 부진을 보여줬는데 컨디션이 정말 심각하게 안 좋아 보였고, 며칠 만에 이제 극복하기 어려운 몸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키아나 스미스는 뭐 2옵션, 팀 내 1, 2옵션을 맡아줘야 되는 자원인데 그 역할은 당연히 기대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조금 이제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키아나 스미스가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배혜윤이 어쨌든 1옵션 역할을 맡고 있는데, 배혜윤이 벤치로 나갔을 때 삼성생명이 그냥 공도 안 도는 모습을 보여줬고, 공격 과정이 매우 답답했고, 수비에서는 리바운드 단속도 안 되면서 그냥 매우 답답한 골밑이 그냥 탈탈 털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뭐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배혜윤이 벤치로 빠진다? 그러면 저는 최악의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생명의 승 메리트는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은행을 좀 볼 차례인데, 진한과 양인영이 이제 직전 경기에서 이제 도합 43득점 28리바운드를 기록을 했는데, 가드진들이 진짜 답없는 활약을 보여주면서 이제 패배를 기록을 했고, 원래 시즌 초 시작부터 이제 가드진들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던 하나은행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계속 경기를 진행하는 초 중반까지는 가드진들의 답답한 경기력을 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공격 과정에서 이 진한하고 양인영에게 볼 투입이 되냐 마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해줄 수 있는 자원이 김정은이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베테랑이면서 노련하면서 플레이메이킹도 가능한 자원이 김정은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번 경기 김정은이 복귀해야지만 하나은행이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지금 이제 4일 휴식을 거쳤던 하나은행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문제점이 양인영하고 진한에게 볼투입이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외곽에서의 3점 지원이 안 된다는 점, 이 두 가지 문제점이 확실하게 누가 봐도 이 문제점이 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4일이라는 휴식 기간 동안 충분히 이 점을 보완할 가능성이 저는 그래도 조금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저는 그래도 더 나은 팀은 하나은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첫 경기에서 리바운드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고, 하나은행이 높이의 우위를 살려 리바운드와 골밑을 장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뭐 이러한 상대성, 그리고 키아나 스미스가 폼이 좋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뭐 저는 하나은행이 지금 역배를 받았지만 충분히 하나은행이 이변도 가능한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은행 승, 그리고 이제 프렌, 그리고 언더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조금 감독의 역량이 저는 좋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결국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키아나 스미스가 부진을 하고 있고, 김정은 같은 경우에 이제 직전 경기 결장을 하긴 했지만 선수 본인은 출전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웬만해선 출전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정은만 나와주면은 저는 뭐 하나은행 역배승까지 충분히 가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김정은이 나오면 그냥 프랜승, 그냥 저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그러한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여자 농구 같은 경우에는 뭐 30분 전 그 정도면 라인업이 뜨기 때문에 이 경기 가실 분들은 무조건 라인업을 보고 가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KB손해보험하고 현대캐피탈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그냥 전력의 차이가 너무 확실한 경기이기 때문에 분석이 정말 의미가 없는 그러한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KB손해보험이 이기려면은 제가 이제 생각한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서브에서 저는 변수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어쨌든지 간에 KB손해보험의 서브가 얼마나 강력한지가 좀 봐야 되는데, K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팀 서브가 가장 안 좋았던, 시즌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던 KB손해보험이기 때문에
현대캐피탈의 약점인 리시브를 공략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 경기 저는 그냥 이변 없이 현대캐피탈이 그냥 무난한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뭐 현대캐피탈의 그냥 마엔승을 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 뭐 현캐승 그리고 마헨 그리고 이제 언어바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조금 언더를 보는데 좀 패스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패스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 이제 KB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중앙 공격 중앙에서의 공격이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소이고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심펑이 세트별 기복이 조금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한 세트 정도는 KB가 딸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79.5의 기준점이라고 치면은 4세트까지 간다면은 뭐 충분히 이제 오버가 뜰 수 있는 기준점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언더오버 같은 경우에 좀 패스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1.5세트 기준점으로 따지면은 마엔승만큼은 그냥 굉장히 좋아 보이는 그러한 경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이제 페퍼하고 GS 경기인데 이 경기는 조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승패 같은 경우에는 진짜 누가 이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간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경기를 굳이 배팅을 한다면은 그냥 언더만 가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바의 경우 한번 흐름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즌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지금 실바에 대한 몰빵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실바 몰빵을 하면은 한 세트 정도는 뭐 충분히 딸 수 있는 전력을 보여줬던 GS 칼텍스인데 지금 뭐 실바의 몰빵도 통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실바의 폼을 조금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GS 칼텍스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의 반전이 필요한 상황인데 유서연 그리고 뭐 안혜진 그리고 이제 김주양 이 세 명이 지금 부상으로 빠진 상황인데 복귀에 대한 이슈도 딱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기존의 전력을 통해 가지고 분위기의 반전을 이뤄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무조건 실바가 깨어나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뭐 이번 경기 실바가 1세트부터 살아난다? 그러면은 저는 뭐 GS 칼텍스가 흐름을 잡아가지고 3대0 승리도 가능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실바가 흐름을 찾지 못하고 그냥 이전 올 시즌 보여준 모습을 보여준다고 치면은 페퍼저축은행이 저는 그냥 3대0 승리도 충분히 가능한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저는 지금 기준점도 185.5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4세트를 가더라도 언더일 오버일 확률보다는 언더일 확률이 더 높은 기준점이기 때문에 그냥 언더만 조금 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 아무래도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똥대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은 지금 페퍼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자비치를 교체했기 때문에 용병 없이 장위 혼자 버티는 이제 페퍼저축은행이 되고 GS 칼텍스 같은 경우에는 뭐 실바 몰빵의 팀인데 실바마저 조금 컨디션이 좋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똥 대결은 저는 조금 패스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경기는 오늘 다른 경기들 좋아 보이는 경기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좀 패스하는 거에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